그래서 오늘은 부산 남구 부동산 지역 분석 시작하고요. 일단 중부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예, 예. 자, 저희가 이제 저번 시간에는 어디 했죠? 동부산, 동부산. 해운대하고 수영하고 그다음에 기장까지 네. 그렇게 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중부산을 볼 건데 중부산은 과연 이제 국토종합계획에 네. 중부산 부분이 조금 나와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우리가 보고 네. 큰 그림을 한번 봐야 되겠죠. 그럼 중부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중부산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을 간단하게 또 하나 보는 시간을 잠깐 보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국토종합계획에는 국가에는 과연 부산 중에서도 중부산을 갖다가 어떻게 언급되어 있는지 조금만 한번 찾아보면요. 저번에는 이제 그 동부산에 대한 얘기는 했고,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서부산 쪽이니까, 보시면은 중부산은 뭐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나마 이제 가운데잖아요. 그 말대로 가운데다 보니까 원도심입니다. 대부분이 이제 원도심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고, 네. 뭐 신도시 이런 건 없죠. 그렇다 보니까, 도시재생 쪽으로 대부분 다 첫 번째 개발 업체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고요. 가장 큰 개발 업체라면은 다 아시는 이제 북한 개발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도시재생 관련된 대부분 다 이제 몰려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게 이제 교통망들. 뭐 철도라든지, 그 외에 이제 고속도로라든지, 그런 교통망 계획들이 보시면은 많이 확충하겠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뭐, 남해고속도로 요거는 이제 서부산 쪽이지만, 하여튼 사상 해운대, 이런 연계 고속도로도, 대심도도 나오고, 그 다음 KTX, 이런 얘기도 좀 나옵니다. 예. 이제 그런 이제 개발들이 있다는 거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쭉 보니까, 여기 이제 금융지역 중심 육성해가지고 이 부분도 보면은 네.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문해혁신지구를 얘기하는 거죠. 금융허브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부산의 그 문현혁신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에 여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딥니까? 홍콩이라든지 그런 이제 금융 중심의 이제 세계의 어떤 금융허브를 만들겠다는 이제 큰 포부를 갖고 있는데 서울과 맞물려서 이제 부산도 금융허브를 갖다 만들겠다는 계획을 갖다가 문여신이 이제 이번에 뭐 어딥니까? 그 산업은행 이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쉽지가 않죠, 그죠? 네. 계속 지금 틀어지고 언제 될지도 지금 상황은 좀 미지수이긴 하지만은 이제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도 금융허브를 만들겠다고 문여신 지구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일반 금융 산업 그런 게보다는 선박금융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박 관련 금융. 자, 이번에 기사 보니까 작년 2024년도 선박 수주를 갖다가 4조가 넘더라고요, 선박 수주량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선박 한 척에 몇천억씩 하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조달하는, 이제 관련 파생상품이라든지 금융 조달을 갖다가 하는 게 문여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박 관련된. 그래서 이제 그게 한번 나와 있고요, 내용이. 그 다음에는, 이런 거는 뭐, 그게 없고. 그래서 보면은, 국토종합계획에 이제 딱 중부산은 가장 큰 게 일단은 요거예요. 결국은 문여신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금융, 핀테크, 그 다음 또 용도 얘기도 나오죠. 용도혁신 있죠. 그죠? 네. 용도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해운대 쪽이고, 근데 혁신지구가 보면은, 부산의 그 문현혁신지구, 그 다음에 용도혁신지구, 센텀혁신지구, 대연혁신지구도 있지만 거기는 이제 주거지구죠. 주거지. 우리가 또 볼 겁니다. 곧. 그래서 이제, 우리 혁신지구가 부산은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의 혁신지구보다는 도시만에 다 들어와 있어요. 네. 특히 이제 센텀 혁신지구, 네. 문현도 그렇고, 뭐 영도는 조금 바닷가에 치우쳐 있기도 하지만은 그 문현이라든지 센텀 같은 경우는 도시만에 있다 보니까 정주권이 가장 진짜 좋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공한 혁신지구에서 그렇죠.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센텀도 보면은 이제 영화산업 관련해 가지고 거의 저번 얘기했지만 대부분 이제 다 이전을 했고 마무리 단계고. 문여신 같은 경우는 1단계, 2단계 끝나고 지금 이제 3단계 해가지고 올해 완공이 됩니다. 3단계. 올해요? 네, 올해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3단계 올해 마무리되고 마무리 이후에도 지금 보면은 추가로 더 금융 관련된 확장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서서 그 부분도 뒤에 또 추가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크게 이번 장에 사실 제일 기대되는 개발 호재가 예. 저는 문현 금융혁신도시인 것 같아요. 문현 금융혁신 지구. 거기가 지금 그 일자리도 들어오고 주변에 아파트가 이제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핵심이죠. 오늘의 네. 어떻게 보면 핵심을 갖다 먼저 말씀하셨는데 아마 제가 동부산 얘기를 잠깐 하면서 남구 얘기를 하면서 그때 잠깐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제 대부분의 부산의 개발 호재들이 그 재개발 재건축들이 마무리 단계였었습니다. 네. CS 지정하는 거 이제 추가로 이제 CS 지정하지 않고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시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그 전까지 시에서 이제 신청하는 방식 같은 경우는 거의 끝나는 지금 끝물인데, 이제 최근에 다시 새로 많이 들어오겠지만은,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부산에 저는 개발호지에서 가장 크게 보는 게 뭐 다른 교통호재도 좋고 다 좋지만은 네. 결국은 새 아파트가 들어오는 게 저는 아파트에서 제일 왔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옆에 신축이 계속 들어오는 데가 가장 저는 분양보다 흘리주고 가장 좋다고 봅니다. 네. 그런 데가 많았죠, 부산에. 양정도 있었고 이때 네. 우리가 보는 문현동도 있었어요. 네. 근데 문현동이 대연동이죠. 대연동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대부분 다 끝이 난 상태예요. 네. 이제 새로 이제 막 몰리는 데가 이제 뒤에 나오는 문현동, 그 일대를 갖다 유심히 저는 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큰 그림은 봤고요. 그러면 도시기본 계획에서 이제 간단하게 네. 우리가 중부산 간단하게 보면은 네. 결과를 더 되겠네요. 그리고 요건 그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네. 2040 도시기본 계획이 나오면서 이제 탱코로 해가지고 10개의 이제 중심 거점을 갖다가 네. 지정을 했다. 과거에는 3개, 4개였죠, 그죠? 네. 뭐 4개의 지정도 있었고, 2개, 2개였던 적도 있고, 3개였던 적도 4개였던 적이 있는데, 네. 결국은 10개를 늘어났다. 탱코로 해가 중심축이 늘어난 이유가 결국은 균형발전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럼 중부산에서 핵심 중심은 뭡니까? 동래, 서면, 중앙이 중심축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연계거점으로는 노포하고 동삼이 있다. 이 정도는 기본 보시고 가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동래하고 서면 중앙에서 우리가 오늘 볼 거는 남구 밑에 쪽이죠. 네. 밑에 쪽입니다. 밑에 쪽인데 남구 쪽은 솔직히 없어요. 중심축은. 있진 않아요. 보시면은 이걸로 바로 볼까요? 네. 저렇게 3개의 거점인데 자, 크게 생활권으로 보면은 원도심 생활권 위쪽입니다. 위쪽으로 해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동네 생활권 있고 네. 위로는 이제 잠깐만 원도심 밑에 죄송합니다. 이 원도심은 요거거든요. 네. 동네 생활권 해가지고 여기 이제 동네 생활권에가 시청을 중심으로 해가 동네 생활권 있고 그 위에 이제 노포 아까중에 네. 경계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 원도심 밑에 쪽이죠. 밑에는 부전 서면을 해가지고 여기가 서면축.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북항에 있는 그 중앙동. 그쪽 중심 초량 뭐 이런 예, 예. 북한 그쪽이- 부산역 라인. 그렇죠. 네. 그 다음 밑에 이제 용도 해가지고 아까 중에 연계 거점이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동네 거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산업 일자리 같은 경우 보시면은 금사공업단지가 그쪽에 있죠, 그죠? 네. 바로 옆에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센터미지구 지금 시간에 배웠던 그 옆입니다. 네. 그래, 그거 일대로 해가지고 센터하고 금사공은 바로 도로라인으로 붙어 있거든요. 네. 그걸 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일자리를 갖다가 조금 고도화시키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 근사산업단지를. 예. 그런 내용이 나오고. 금사동이 보니까 준공업 지역이 많더라고요. 네, 맞죠. 대부분 네. 다 공업지에 돼 있었고. 네. 그래서 일부 이미 땅값도 좀 올랐더라고요. 비싸죠. 네. 그리고 공대가. 불경기가 오면서 지금 잠깐 정체되어 있는데 네. 결국에는 제2센텀과 연계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예. 이미 이렇게 개발 계획에 보니까 그렇죠. 금사까지 연결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센터 미지유가 우리가 착공이 들어갔다 1단계 해가지고 한다 시작하죠. 그죠? 네. 그거 타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제 센터 미지유가 되면 될수록 검사는 갈수록 더 땅값이라든지 그런 거는 더 오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예. 자, 그렇게 산업 일자리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결국은 이제 주거 같은 경우는 원도심이다 보니까 이제 그에 대한 이제 노후 대책, 노후 관련된 내용들이 재개발 재건축들이 굉장히 네. 도시 재생 관련 추진하는 데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곡차곡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통 같은 경우는 중요하죠. 우리가 예. 과거에 이제 2단계 환승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은 사상하고 노포가 우리가 이제 복합안전센터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었어요. 사상은 이미 진행했죠. 네. 근데 이제 노포 같은 경우는 틀어졌죠. 지금 이제 수톱된 상태입니다. 복합안전센터가. 근데 여기는 안 될 수가 없는 곳이거든요. 네. 결국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은 부울경 메가시티 산업이 틀어지면서 부울경 초광역권들이 이제 지금 이제 바뀌어가지고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부산하고 울산하고 경남을 갖다가 1시간 내에 권으로 해가지고 교통망을 구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노포에서 위로 해가지고 양산을 거쳐가지고 위로 태화강이 아니고 그 KTX 울산역까지 연결을 네. 한단 말입니다. 그게 부산, 양산, 울산 광역철도망을 갖다가 아마 곧 여타 면제가 통과가 될 거예요. 네. 이건 국가산업에 들어간 거라서 이제 그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완공되는 양산선이죠. 네. 그 노포에서 양산으로 바로가는 네. 거, 그게 저번 주인가 역 이름이 다 나왔더라고요. 아. 예, 그게 나왔고 26년 내년 6월쯤 아마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사송이 많이 개발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또 연계되고 하면 결국은 노포는 그죠 양산과 부산을 부산에 연결하는 복합안센터 지금 터미널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이제 될 거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추진이 될 거라고 하십니다. 네. 자, 오늘 네. 남구를 볼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자, 남구입니다. 네. 남구가 보면 우리가 이제 바다를 갖다 여기 쭉 일자로 끼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바다를 향해 남쪽으로 튀어나오는 반도, 우리나라가 반도 형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삼면이 네. 바다. 똑같이 남구도 보면 삼면이 바다예요. 그렇네요. 반도 형태로 되어 있고요. 재개발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난 지역이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예. 그런 지역이고 행정국경으로 보면은 이제 대연동, 그다음 문현동, 우암동, 간만동, 용호동, 용량동. 자, 부산산에 볼 때는 동만 이렇게 얘기를 해도 좀 이제 아무래도 선호도가 높은 데가 대연동, 네. 문현동, 그죠? 네. 그다음에 이제 우암, 간만 이쪽으로는 좀 이제 부둣가 좀 쪽으로 해가지고 떨어지고. 조금 생활 환경이 좀 많이 좀 떨어지는 곳. 그다음 용어는 이제 그나마 그래도 그죠. 네. 라인이 최근에 또 트램 계획도 있고 하니까 조금 좋아질 곳. 여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고 뭐 일자리는 문현금융단지. 그다음 학교가 이제 부경대하고 경성대가 있죠, 그죠. 네. 그래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그래 이제 이렇게 남구가 생겼어요. 그래 이제 우리가 이제 사분면으로 분위별로 이제 가격별로 보면은 네. 확실히 여기 남천동 옆이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저번에 했은 시간. 그 바로 붙어 있는 광안대 뷰가 나오는 바닷가 라인에 학군 좋은 요 일대가 아무래도 비싼 데다. 동쪽에 붙을수록 부자네요. 일단은 여기가 1등이 되게 비싼 데죠. 예. 지금은 이제 또 보면은 요쪽이 좀 많이 비싸게 지금 나오죠. 네. 요거는 나중에 우리 여기 보고 이렇게 같이 볼 건데 여기가 이렇게 짙게 나와요. 네. 진하게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나중에 문현 1구에 재개발이 있는 네. 곳이죠. 네.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거고 지금 현재 여기가 1등,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여기가 2등, 여기가 지금 현재는 3등이에요. 네. 그래서 요 밑에가 좀 이제 또 가격이 조금 떨어지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네. 자, 가격 지금 보면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대연 4구역, 3구역 다 많이 다 착공을 하고 우암동도 이미 다 이제 짓고 있죠, 그죠? 네. 다 분양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게 보면은 이제 대연동에는 8구역이 하나 남았어요. 네. 그죠? 하나 남았고 용호동도 하나 남았고 뭐 간만은 뉴스테이에서 지금 일반 분양으로 이제 전환 계속 추진 중으로 알고 있고요. 네. 자, 이것도 우암도 1, 2도 솔직히 뉴스테이였었어요, 그죠? 박근혜 정부 때 네. 우암 1, 우암 2, 간만이 뉴스테이로 시작을 했다가 다 바뀌어가지고 일반 분양으로 이제 전환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남은 게 보면 이제 문현동이 이렇게 조금 남아있어요. 네. 이제 요거는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좀 좋다 싶은 건 진하게 표시된 거예요. 대장급들. 네. 그래서 대연 비치, 대연 사구역도 이미 이제 입주가 들어갔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제 지도 보면서 우리가 네. 요거 하나 한번 보고 갈까요? 그러면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남구에서는 요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요거 동천을 따라서 요렇게 지나가는 이쪽이 문현동이에요. 그죠? 네. 우리 이때까지 대연동 시장이었죠. 그죠? 네. 대연동의 재개발 재건축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어떻게 보면은 해수동에서 해수동남이라는 네. 얘기가 나올 정도 남구가 굉장히 그렇죠. 올라간다, 그죠? 네. 그리고 2030 세대들 있잖아요. 예. 특히 뭐 한 30대 중반 이하 예. 이분들의 수요를 보니까요. 해운대 수영구는 좀 머나먼 이야기고 해운대수였구나. 남구까지가 쫙 원업이더라고요. 오히려 저도 좀 놀랬던 게 동래구보다도 우리는 또 동래구 선호도가 되게 높잖아요. 해수 아니면 동래구잖아요. 그렇지, 다른 사람들은. 근데 또 요 세대들은 남구를 되게 선호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남구라는 동네가 매력적이죠. 네. 2호선 라인에 바다를 있고. 접하고 있는 게.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나중에 북항이 재개발이 다 되고 일자리가 들었으면은 배우주지로서 남구가 네. 가장 근접해 있는 곳이거든요. 그렇죠. 좀 네. 젊은 일자리가 네. 문현 금융혁신도시하고 네. 북한 쪽하고 나중에 계속적으로 들어올 거니까 센텀하고 이래 보면 그렇죠. 그래서 남구 선호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게 저도 이 수요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오늘 남구를 하게 됐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바다 광안리가 네. 가깝잖아요, 바로. 그죠? 그러니까요. 네. 네. 학군도 나쁘지도 않고 네. 대학교도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얼핏 봤을 때는 점포동의 서면 아이파크가 사실 제 생각보다는 조금 비싼 거 아닐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항상 비싼 데는 그러니까 내 생각보다 비싸다면 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를 찾아보니까 문현 금융혁신도시가
이제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금융혁신도시에 약간 배우 아파트 하면 지금 문현 1구역이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딱 서면 아이파크가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에서도 서면 아이파크가 네. 저 지하철도 멀고 그러니까. 완전 고가인데. 네. 우리는 옛날부터 다니다 보니까 그 재개발되기 전 재개발할 때 그게 강하게 인식이 박혀 있었는데 이제 완성돼서 이제 딱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점포동의 그 상권과 문현동의 그 일자리 접근성이 뛰어난 거죠. 그래서 부산이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데가 과거에는 연산동, 연제였어요. 연제. 시청, 그 다음에 의회도 있고 통계청도 그거 다 있잖아요. 네. 그 소득 수준이 굉장히 평균 소득 수준이 제일 높은 데인데 바뀌었죠. 여기로 바뀌었어요. 문현동으로. 최근에 한번 보세요. 이제 여기가 문현혁신이 들어오면서 여기 네. 소득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래서 따라잡았다, 더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는 양정 세대가 양정도 이제 다 끝나고. 그렇죠. 올해, 곧 입주가 시작합니다. 양정구역 예. 같은 경우는. 롯데도 분양으로 끝났고. 그래, 이제, 그거는 이제 거의 끝나고 신축이 들어오기가 좀 이제 없죠. 네. 좀 없을 거고. 이제 대연동 같은 경우도 이제 8구역 아직 멀었어요. 예. 한참. 세대수가 4,000세대가 넘는 세대지만은 아직 멀었고. 그래서 또, 다 끝난 상태인데, 재개발, 재건축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이 동네예요. 예. 그래서 보면은, 동천을 기준으로 문현동과 여기 진구, 범일동. 네. 이 일대가, 이건 다 상업지죠. 그래서 네. 다 상업지예요. 그래서 일대 금융단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대 재개발, 재건축이 보시면은 1,300, 1,300, 네. 1,600, 800. 이 세대수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네요. 이게 폭발적으로 다 들어올 겁니다. 예. 그래서 일대를 저는,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다. 예. 하고. 예전에 우리가 이래 보면 네. 핫했던 데를 보면요. 네. 세대수랑 이렇게 같이 한번 볼까요? 이제 호객 노노에서 자, 우리 연양 라인이라서 여기 세대수가 엄청났죠. 그렇죠. 거의 기존과 합치면 거의 만 세대고 요것만 새로 들어오는 것만 해도 거의 약 6천 세대. 이렇게 해서 세대수로 제가 좀 바꿔 보겠습니다. 자, 세대수로 바꿔서 이래 보면 요 양정 롯데가 거의 900세대. 예, 903세대고 그다음에 양정자이 더샵 SK뷰가 2200세대고 그다음에 양정 포레힐즈 스위첸이 1300세대. 예, 그다음에 연산 롯데캐슬 골드포레가 1200세대. 연산 더샵이 또 1000세대. 이래서 요거만 하더라도 거의 3000, 4000, 5000, 6000 세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산동에서 양정 라인을 연양 라인 이렇게 해서 이게 진구의 접경지와 그다음에 연제구의 접경지. 그래서 연산동과 양정 이쪽이 많이 떴었고 이게 이제 진구 따라오면 사실 상권 때문에 한번 끊기죠. 그렇죠. 이편한 세상 시민공원 있고 점퍼 아이파크 있고 이쪽 끊기고 이게 이제 이쪽 범일에서 진구에서 보면 범일에서 문현까지 연결이 되고 남구에서 보면 여기만 해도 롯데캐슬 레전드가 이제 먼저 들어왔던 3000세대고 그렇죠. 대연 DIL이 4000세대고 4400세대 우암동이 3000세대 또 해링턴 마레가 2200세대 그렇죠. 인피니엘이 또 700세대 이게 이제 또 문현동 여기 딱 와서 약간 문현동 라인으로 이렇게 쭉 펼쳐지고 그래서 여기가 앞으로 신흥 대단지 주거지는 요 문현과 범일 라인 요쪽이 굉장히 커질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교통도 굉장히 여기가 좋고요. 네. 여기 또 개발 로제도 많아요. 그죠? 네. 1호선, 2호선, W세권이에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 되거든요. 거기에 플러스 여기에 우리가 11선이 들어오죠. 네. 트리플렉스권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는 개발 로제도 많고 계속 이제 예전에 똥천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죠. 우리가. 네. 이 동네 진짜 냄새 많이 나요. 근데 그나마 지금 가면은 색깔이 바뀌었어요. 약간 푸른색이 나거든요. 계속 부산시에서도 이걸 갖다가 깨끗하게 만들겠다. 결국은 요 라인을 이제 북한하고 연결되는 라인이거든요. 요 동천을 갖다 물 수지를 개선하고 결국은 여기가 우리가 서면이죠. 그죠? 서면 라인에 복개도를 갖다가 가해쳐가지고 청계천처럼 만들겠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라인은 요 일대에서 부산 어디를 가도 한 40분 안에는 노포동까지. 그러니까요. 다 갈 수 있는 데가 부산이 완전히 중심. 그래서 여기 핵심 도시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요 일대를 갖다 계속 개발 의제도 많고, 이 일대 가면 상업지인데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장이 있죠. 진시장하고 중앙시장이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 구도심이다 보니까, 노도도 심한 동네거든요. 이제 아파트 주거가 들어오면서 일대에 기본 유동인구가 생기면은 요 상업 일대 상업지에 싹 다 바뀔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서는 어떻게 보면 진짜 잘 보셔야 될 곳 바로 옆에 또 북항이죠. 배우지입니다. 바로
중심에는 문현혁신도시, 금융혁신도시가 있고 예. 바로 남쪽에는 북한이 북한 있고 있고 바로 위에는 네, 서면 서면 있고 예. 서면 상권도 겹을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지금 여기가 범천이죠. 네. 범천 기지창도 또 이제 일자리로 이전하고 일자리로 다 들어옵니다. 네네. 바로 위에 가해조치장도 음. 또 이제 일자리로 다 채워질 거고. 네. 그래서 여기는 일자리뿐만 아니고 음. 교통 모든 게 이제 중심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과거 인구가 늘어나던 시대는 외곽지의 이런 개발이 이제 뜰 수밖에 없었고 인구가 느니까. 예. 근데 이제 인구가 줄어드는 이 시대에서는 그래도 중심지, 그렇죠. 예, 중심지가 도시 재생이 되면서 새 아파트로 되고 새로운 일자리가 들어오고 여기는 새로운 이미- 상업시설이 그렇죠. 들어오고 이미 여기는 인프라가 되는 상태에서 네. 신축들로 싹 바로 바뀌니까 어마어마한 네. 거죠. 기존에 이제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이제 외곽지에는 결국 아파트 들어오고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네. 여기는 이미 다 된대요. 음. 새 아파트로 들어오면서 유동인구가 자체적으로 생기면서 굉장히 이제 중심이 되고 각광받는 곳이 될 거다. 네. 그래 봤습니다. 그래서 열대를 좀 잘 보셔라. 그럼 여기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여기가 금융 혁신도시. 예. 네. 1단계, 2단계 BIPC 들어왔어요. 여기가 원래 공원부지라 해가지고 여기가 여기가 이제 3단계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네. 지도로 여기가, 볼까요? 지도로 보면 되겠다. 예. 네. 자, 문현, 네. 동문지도. 네, 문현역으로 가서 여기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여기 보면은 이제 기술 요즘기금도 있고 한국은행도 있어요. 네. 부산은행 본사가 여기 있죠, 그죠? 네. 자, 여기가 1단계 그때 BIPC 들어왔고, 여기 2단계 했고, 여기가 3단계 해가지고 지금 몇 층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올해 완공이 됩니다. 3단계 들어오거든요. 지금 네. 착공 중, 올해 완공되는 중이고, 여기는 이제 공원을해가 원래는 빠져있는 부지였었어요. 네. 공원부지로.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그 산업은행이 들어온다면은 여기가 산업은행이 들어올 자리입니다. 채워질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문현혁신이 이제 이미 다 끝났어요. 이제 요거만 이제 산업은행 부지가. 그래서 이게 지금은, 외국계 은행 이제 명색이 국제금융 도시잖아요. 네. 외국계 은행들이라든지 그런 게 이제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 한때는 지금 많이 좀 못했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래도 뭐, 중국의 그 은행이라는 그런 게 많이 지금 최근에 많이 유치를 해가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부하 상태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여기가 옛날 군부대 자리거든요. 군부대 자리인데, 그래서 이제 추가로 지금 하는 데가, 요 자리, 요거 지금, 요거 있죠. 요거 네. 있다. 맞을 거요. 요 부지. 요 부지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군부대 소속 자리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하나 문혁신에 가지고 여기도 들어오고 네. 이게 지금 이제 부하 상태로 더 이상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 들어올지 모르는데 1차적으로 이제 요 부지를 갖다가 추가를 하겠다라고 실에서는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 일대는 일자리로 계속 채워집니다. 네. 고부가 일자리. 네. 네, 그렇게. 고부가 같이 그렇죠. 젊은 인구가 선호하는 그렇죠. 일자리. 예, 예. 예. 이러니까 굉장히 이게 배후 도시도 당연히 같이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나 부산은 일자리가 귀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시 너무 좋아요, 위치가. 바로 네. 서면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바로 우리 한참 지금 북한 뷰 나오는 이쪽에 야단이잖아요, 그죠? 네네. 이것도 다 도심으로 다 지하로 들어가고, 요렇게 또 트램 요렇게 지나갈 거고, 네. 이럴 때는 어마어마할 겁니다. 네. 그러면 시베이 파크선도 사실 이제 1호선, 2호선과 더불어서 이 완충 역할을 굉장히 잘해줄 것 같아요. 맞죠. 네. 근데 이제 원래 이제 트램이 이제 어떻게 용호동이 이제 지금 최초로 진행을 했었는데 결국은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른 게 부산에서는 시베이선이 제일 빠르네요. 네, 진행이 벌써 이미 그 도면 다 들어갔고 이미 제일 빠릅니다. 네. 아마 맨 먼저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부산시의 발전 방향과 이게 또 부합하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용호동 트램은 그들만의 좀 그거고, 그렇죠. 네. 요 시베이 파크선은 정말 중심지의 교통을 좋게 하고 부산에서 밀고 있는 일자리인 문현 금융혁신도시를 그렇죠. 같이 키울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북한과 북한 금융혁신도시, 연계해가지고 예, 서면까지. 그렇죠. 예.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교통이 중요하죠. 네. 결국은 자, 맨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결국은 이제 고속철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위에 네. 있어. 네. 그것도 보면은 이제 결국은 제일 먼저 가는 게 여기 이제 북한과 부전을 연계하는 요 부분을 라인으로 해가지고 30년 가덕도공항과 신공항 같이 연계해가지고 이게 지금 추진 중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보면은 북한과 아까 전에 북한 요 일대가 네. 결국은 뭐예요? 1호선, CJ선 요 라인으로 해가 또 요 BUTX A로선 네. 또 나중에 B호선까지도 계속 연결되는 C-2까지도 계속 연결되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교통으로서도 엄청난 곳이라고 봐질 네. 겁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는 해운대 위주로 교통이 많이 좋아졌었는데 앞으로는 북한과 부전 라인이 교통이 계속 좋아지네요. 이제 부전은 결국은 이제
부전하고 강릉 이제 시작했잖아요. 그죠? 네네. 이제 올해 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마 단위 시작했고, 결국 이제 청량리하고도 곧 이제 네. 바로 부전까지 와 있고, 네. 결국은 이제 부전을 중심으로 부산은 가장 중심이에요. 네.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 좋아질 거라. 음. 친구가 어떻게 보면은 부산 시내에서는 조금 상급지는 아니었단 말입니다. 네. 근데 결국은 이제 우리도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이제 결국은 그 시민공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주거 라인이 생기면서 저는 뭐 거의 해운대 다음으로 비싸지지 않을까. 예. 향후에는 그죠? 맞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여기를 저는 서울의 어디랑 좀 비교를 하면 좋을까요? 중심지면서 교통이 좋고. 서울 어. 녹지도 있고 예. 용산 맞죠. 맞죠. 예. 혹자는 또 청량리랑 비교를 많이 하기도 한데 저는 지금은 청량리랑 또 비교가 뭐 그러니까 이제 기능 그렇죠. 도시 기능을 보면 근데 저는 나중에는 용산급의 도시 기능을 할 것 그럴 것 같아요. 같아요. 또 여기다 보면 결국은 서울의 금융이 여의도잖아요. 네. 부산의 금융은 결국은 요 바로 옆에 네. 문영신이죠. 네. 네, 여의도 같은 자리를 차지할 겁니다. 네. 네. 자, 그래 가면 한번 우리 지도로 해가지고 지역을 한번 볼까요? 예. 보시죠. 일단은 남구는 일단 여기 법정 경계하면 이렇게 경계선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부산 남구 해서 이렇게 좀 행정구역을 익히고 가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아까 분위지도를 보셨다시피 남천동에 붙어 있는 여기 네. W하고 그렇죠. 대연 프루지오 서밋하고 그 다음에 혁신도시 대연 힐스테이트 프루지오 요 세 개 라인이 제일 대장이고 그렇죠. 그 다음은 그렇죠. 이제 2호선 라인 따라 이렇게 점점 그렇죠. 퍼지고 있는데 이 대연역에 대연 SK뷰 힐스가 그렇죠. 한때 대연 혁신도시의 거의 턱 밑, 맞죠. 그러니까 한 2천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이 신축 정도- 관련해가지고 그죠? 예, 갔었고 그 바톤을 또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가 네. 이어갔고 그 다음에 이게 대연 3구역 DIL이 이제 같이 이어가고 있고요. 네. 그럼 지게골에 롯데캐슬 인피니엘이 있긴 한데 약간 약하긴 하죠. 조금- 지주택이래가지고 네. 안쪽으로 더 뒤쳐져 있고. 네. 그래서 저는 뭐 역도 가깝고 나름 그렇게까지 고바위는 아니고 뭐 장점은 있는데 네. 치명적 단점이 한 개가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이든가요? 초등학교가 아, 요 멀리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건너가야 돼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요거 그건 제가 가성비로 몰랐어요. 예, 저도 이거 지도만 보고 일단 가성비로 여기 괜찮아 보인다라고 했는데 잠시 그래서 역은 가깝고 그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성동초등학교라고 해서 여기에 있어요. 거기구나. 네. 초등학교가 너무 멀리 있죠. 네. 또 그래서- DL도 보면은 단점이 초등학교였거든요. 네. 이 위에 고바위에 있는 신현 예. 초등학교로 가야 돼서 밑에가 아니고. 맞죠. 네. 그래도 조금 단지 내에서 이렇게 이동한다면 요거는 너무 걸어 다닐 수는 없겠다, 그죠? 문현 고가교 이걸 지나서 가야 되니까 이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이쪽에 세대수가 많아가지고 이쪽으로 옮기지도 못하겠구나. 맞죠. 얘들이 지금 다 자리 찾아. 밑에 보면 또 우한까지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저는 뭐 상승 여력은 좀 있지 않을까는 보여요. 그냥 근데 7기골을 약간 좀 건너뛰고 이게 탁 바톤을 이어받는 게 요 문현역에서부터 여기 금융센터까지, 국제금융센터까지 요 라인들이 앞으로는 좀 강세가 되고 이거를 그렇죠. 또 진구 내에서는 이렇게 북항에서 올라오고 저기 이제 서면에서부터 내려와서 그래서 아까 보던 요 라인들을 이제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기가 북항이고 여기 남구가 어느 정도 북항에 이래 들어가죠. 여기까지 딱 들어가네요. 네. 동천 길을 끊죠. 네. 그래서 요 동천 딱 지나서가 바로 남구네요. 그래서 보면 북한을 갖다가 보이는 남구 애들은 별로 안 이쁜 애들이에요. 네. 교통이 안 좋고 현재는 별로 이제 지리적 왜냐하면은 이게 남구의 바다는 관광 라인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일자리 라인입니다. 그래서 네. 보면은 철도길 있잖아요. 예. 요 라인으로 해가지고 일자리, 그러니까 사람 다니는 물류거든요. 물류철도인데 요걸 나중에 이제 우암선이라가 트램으로 연결할 거예요. 그때 되면 그나마 좀 이제 교통이 조금 좋아질 건데 네. 지금은 교통도 굉장히 안 좋고 또 요 라인에 가보시면 전부 컨테이너 차량들 막 쫙 다니기 때문에 네. 교통사진도 굉장히 안 좋은 동네거든요. 그래서 요 일대가 좀 좋아지기는 좀 시간이 아직도 많이 걸릴 것 같고 네. 근데 보면 이제 우암일이라든지 여기 있죠. 여기 그 다음에 이 카페 했던 말이라든지 네. 얘가 해링턴 말에. 말이라든지 네. 두산 이브라든지 네. 이런 애들이 조금 그죠 다 고바이에 또 이거 다 네. 구릉지거든요. 우리
지방 사람들은, 부산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지도만 보면은, 요선 라인에 다 같은 라인으로 생각하시는데, 요거가 다 우리, 그죠? 요거가 산지 완전 고바이거든요. 요렇게 다 고바이거든요. 네, 그 굉장히 높습니다. 걸어 다니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얘들은 이쪽 요선을 걸어 다니지는 못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네, 비역세권이라 봐야죠. 생활권이 이쪽 생활권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좀 그죠. 남구에 있는 얘들은 조금 지금 현재는 솔직히 좀 그때 6억대 분양을 갖다 대부분 했거든요. 1이라든지 2라든지 이제 8억원 입주를 해내고 그래서 좀 많이 높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최근에 뭐 지방 사람들도 북항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투자를 많이 했더라고요. 네. 네, 투자를 많이 하셨고 뭐 시장 좋아지면 당연히 얘도 신축발이라든지 북항 뷰에 대한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뭐 움직일 겁니다. 근데 이제 시장이 또 안 좋아지면 얘들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아들이라서 타이밍을 잘 받는 애들이죠. 이런 아들이 솔직히 역세권에 네. 안 좋아도 굳더니 버틸 아들이죠. 그래서 선배를 잘 하셔야 돼요. 지도만 보시고 하지 마시고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현장 답사도 가보고 그렇지, 또 직접. 모델하우스도 가보고 현장이 답이 있습니다. 네. 가봐야 됩니다. 최근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게는 완판이 됐고 네. 얘는 아직 무장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리스크가 좀 있다. 네, 저는 솔직히 조금 네, 상승장에서는 해링턴 마레가 이제 상승장에서는 같이 덩달아 조금 뜨면서 뭐 일부 상승 여력이 있지만 또 하락장이 오면 좀 급하게 빠질 여력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좀 타이밍을 잘 봐야 되는 단지네요. 현장을 직접 한번 저는 가보시라고 하고 싶어요. 제가 이 동네를 한번 돌아다니 보시면은 네. 별로 사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현재 가치가 사실 좀 너무 떨어지죠. 그렇죠. 나중에 양거는 좋아질 겁니다. 네. 많이. 북항도 들어오고 금융혁신도시 들어오면 또 그 문현동에서 여기 대연동 라인, 뭐 우암동 라인까지도 좀 배후도시로 볼 수 있으니까. 네. 예, 그래서 여기 동쪽부터 조금씩 이래 보면 될 것 네, 여기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동쪽에? 네. 네. 자, 일단 그래도 제일 좀 핫한 더비치 프로지오 서밋부터 볼까요? 대연사 재건축을 갖다가 했던 애인데, 음, 요는 이제 광안대교가 뷰가 보이는 녀석이죠, 그죠? 네, 여기 이제 더비치 프로지오 서밋 다음에 바로 지금 최근에 이제 핫해질 게 요거죠. 네. 우리 이제 남천 서밋. 여기는 남천동이지만 예, 그래서 메가마트 부지 철거 지금 다 철거했고 예. 아마 올해 상반기에 이제 분양을 할 것 같은데 얘는 진짜 뷰가 어마어마해요. 광안대 뷰가 파노라마 뷰가 네. 이쪽에서 보이는 아들이에요. 예. 근데 이제 얘 땀을 어떻게 보면 얘는 조금 피해를 보죠. 좀 올라가 버리면 이런 동들이 뷰에 대한 뷰가 좀 가려지고 네. 그래서 보면 더 프로지오 비치 서밋이 이제 좀 압조건이 얘였고 지금 이제 그래도 영구 뷰가 보이는 아들이 백일동이에요. 백일동. 대흥평수. 얘는 이제 영구 뷰가 이렇게 파노라마 뷰가 나오는 애죠. 네. 예, 그래서 그렇다. 그리고 이제 뭐 이 동네는 솔직히 뭐 기회만 된다면 들어갈 수 있으면 언제든지 다 재개발 나중에 될 거고요. 이 밑에 나들도 있고 우리 바로 옆에 사미 비치도 있고. 네.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예, 예. 악재와 호재가 같이 있잖아요. 그렇죠. 요 라인들은 이제 남천 서밋이 들어오면 뷰가 좀 막힐 수 있는 단점이 있고 또 남천 서밋이 비싸게 들어올 분양가를 거니까. 치를 거니까. 그러면 또 얘한테 가격적으로는 또 호재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보통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미래가 더 좀 밝게 작용하는 게 맞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으로는 네. 왜냐면은 얘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예전부터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얘들은 이미 감안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얘 아니면은 차라리 왜냐면은 그때 얘랑 같은 평수에 108동인가? 네. 얘하고 가격이 3억 이상 차이가 났었어요. 그럼 얘의 장점은 뭐냐? 단집이죠. 네. 그 대신 지하철이 좀 가까워요. 그죠? 예. 걸어갈 수 있는 라인이에요. 그렇죠. 근데 얘는 또 지하철이 또 그나마 또 좀 멀어요. 멀죠. 그러니까 얘는 뷰가 나오고 얘는 그나마 단집이지만 지하철 가깝고 그래서 얘 뭐 사면 저는 얘를 사면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얘는 이미 얘가 가린다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저는 크게 뷰가 나오면 더 좋지만은 네. 그래도 그 뷰에 대한 가치를 갖다가 지금 플러스 그렇게까지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얘가 우리 이미 4,500 이상 5,000대 분양가를 예상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가격을 보십시오. 괜찮거든요. 그걸 따지면. 신축발에. 네네. 얘는 뭐 얘나 얘가 지금 얼마 정도 가격 찍고 있죠? 지금 30평대 기준으로는 네, 이제 입주장이 지나가지고요. 그렇죠. 10억 9천 거래가 안 900. 나올 겁니다. 네네. 거래는 거의 없고 네. 예. 분양권 상태 24년 7월 8일이 10억 9천 9백에 거래됐네요. 24년 7월 이후로는 이제 거래가 없습니다. 거의 뭐 반년째 그렇죠. 지금 거래가 없어요. 네, 물량도 없었고 그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뭐 얘나 신축발로 얘나 음. 그죠. 얘도 이제 뭐
12억 대 있는데 뷰 나오는 애들이 그 정도 갈 거고 그죠? 예. 얘도 이제 거래가 지금 더 많거든요. 물량이 자체가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뷰 나오는 게 아마 14억 이렇게까지도 14억까지 거래. 예. 호가가 올라와 있고. 거래가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됐어요? 예. 최근에? 작년 이제 분위기 좋을 때, 좋을 예. 때는 14억, 15억까지 예. 뷰가 다 나왔었죠. 예, 그래서 34평, 9평 중에서는 제일 부산에서 좀 비쌌습니다. 예, 여기 남천자이를 보면 이제 실거래가 33평. 14년, 최근에 13억까지 올라갔네요. 실거래 됐네. 예. 그래서 보면 최근에 이제 12억 2,800, 13억 9천, 네, 이렇게까지 거래가 됐었습니다. 분양가에서 거의 뭐 여기가 안 빠지고. 13억 뷰 나오는 거겠죠, 그죠? 예, 그럴 것 같아요. 10층에. 예. 그러면은 UBC 비 안 나오는 거 10억, 84 같은 기준으로 보면 10억 대면 나쁘지 않다. 비슷하다 보면 되겠다, 그죠? 네, 대연동이니까 또. 네. 그러면 차라리 지금 아예 영구 조망을 가져갈 수 있는 백일동 라인이나 아니면 차라리 역에 좀 가까운 라인을 좀 공략해 보는 게 좋겠네요. 네, 그렇죠. 여기, 요 라인이나 솔직히 도로가에 뷰도 안 나오는데 시끄러울 거잖아요. 예. 네. 그리고 부산에 이제 대한민국의 아파트 성공 조건이 하나가 있잖아요. 밖에서 봤을 때 예뻐 보이는. 걔도 그래. 예, 더비치 부르지오도 네. 특히 야간에 보면 너무 예쁘니까.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얘죠, 얘. 네, 영호동 W. 멋지죠, 아주. 네. 저는 처음에 좀 많이 깠었거든요. 네, 네. 왜냐면 이 바다 보이는 저기 북쪽이래 가지고 걔들은 햇빛 하나도 안 들어온다, 24시간. 아. 와, 그래도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W 이야기하고 혁신도시 볼까요? 그럴까요? 네. 네. W는 이제 분양가가 이때 38평 일단 기준으로 좀 봐야 되겠죠. 뭐 네. 좋은 거는 있지만 좋은 거는 있는데 있죠. 우리가 흔히 좀 접근할 수 있는 39평. 네. 분양가가 거의 4억대 이래 됐네요. 와, 4억 8천 거의 근데 지금 5억대에서 15억 넘어 찍고 네, 16억 찍고 지금 13억입니다. 13억. 39평이 13억. 네. 자, 얘가 네. 평수가 제일 작은 게 제가 알기로 39평인가 되는 걸 알고 있어요. 네. 걔가 평당가 한번 가볼까? 평당가 보세요. 평당가 보면은 네. 3,400 하고요. 제가 이제 4,500에서 5,000 나오니까. 얘 또 영향 받겠다. 예, 뷰 그럼 나오면. 좀 괜찮아 보인다, 맞죠? 나쁘지 않다고. 아, 뷰 나오면. 이게 참 이제 마린시티가 부산에서 부촌이지만 장점도 많은 반면 단점이 이제 구조가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주상복합의 고층인데 연식이 돼가고 있고,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부는 용호동 W, 일부는 또 LCT로 이렇게 좀 분산이 됐는데 예. 결국 또 남천 서밋이 들어오면서 그 하이엔드 시장의 분양가를 높여주면 그러면 기존에 있는 하이엔드 아파트들이 또 가격 영향을 좀 받겠네요. 저는 이제 보면은 부산에 이제 곧 분양을 예정하는 아가 예. 좀 하이엔드급이 좀 들어오죠. 예. 남천 서밋, 루엘, 예. 그다음 사모가든, 음. 그다음 이구역. 이구역. 이런 아들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데 걔들이 이제 보통 분양가가 이제 4,50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비싸가지고 4,500이면 얼마예요? 16억대나 84, 그 정도 되죠. 네. 4,500 곱하기 34평 16, 하면 한 15억 그죠? 3천. 네. 15억 3천에서 한 10, 고층 같은 경우는 또 뭐 5천 이상 받을 거니까 네. 그 정도 가격을 과연 받을 사람이 있을까? 네. 그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조금 이제 좀 주춤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결국은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네. 우리 그 뭡니까 마린시티에 여기 네. 사시는 분들, 네. 제니스나 네. 아이파크에 사시는 분들 노후화되면서 갈 데가 없어요. 네. 그럼 그런 사람들이 루엘이나 이런 데나 결국은 요분들이 대부분 내시 쪽으로 많이 빠졌었거든요. 네. 그럼 또 결국은 여기에 사실 분들이 딴 데 갈 만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어떻게 보면 싼 수요보다도 이렇게 하이엔드급 비싼 수요는 부산 내에서는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과연이 광안대교 파노라마 뷰 보이고 이 뷰 보이는 게 2층치 아파트에 얼마나 될까? 네. 부산에 진짜 한 1%도 안 돼요. 네. 보세요. 그러니까요. 아파트가. 네. 이게 일반적인 시각의 잣대로 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고소득자, 자산가의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네. 그런 하이엔드급은 근데 그런 데가 몇 개 없으니까 이제. 그러니까요. 네. 부산의 고소득자의 자산의 진짜 뭐 상위 한 10% 아들이 10% 사람들이 요 1% 살라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뷰 보이는 그것도 네. 신축발 1%도 안 되는 네. 0.1%도 안 되는 신축발.
그 수요는 저는 충분히 넘치고 넘친다고 봅니다. 네. W가 지금 몇 년 차죠? 보자. 8년 차네요. 8년 차. 이제 여도 조금 지나면 이제 점점 맞아. 구축이 되긴 하겠다. 그렇겠다, 그죠. 얘가 입주할 때 되면 이미 제가 입주가 뭐 30년 넘어서 입주니까. 네. 그래서 저도 솔직히 개인적으로 노리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방금 남구에는 요 라인이 그죠. 네. 대장 아들이다. 네. 바로 학군 옆에 있고 뷰가 나오고. 제가 우리가 또 많이 또 보고 있는 메트로. 네. 네. 메트로 같은 경우도 이제 어마어마하죠. 전국에 그때 최고였나? 총 7,500세대인가? 그 정도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신도시 하나가 그렇죠. 이 용호동에 몰려 있네요. 이제 결국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욕 많이 했죠. 매립지에 저런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무섭다는 얘기도 했었고 태풍 얘기도 많았고 이 바닷가에 무슨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여도 보면 어떤 개발업체 굉장히 많아요. 예. 이럴 때도. 네. 자 우리가 보면은 요가 위기대 이기대. 연결돼가지고 우리도까지 연결되는 요 라인 있잖아요. 네. 요 라인이 우리 이제 부산이 어떻게 보면 미술관으로 완전히 네. 탈바꿈을 되죠. 영국의 풍주 이름도 우리 그걸 모르겠다. 그 아. 미술관 지금 유치를 했죠. 유치해가지고 MOU 체결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세계적인 3대 미술관, 풍주 미술관인가 여기 그 파리에 거기에 이제 여긴가 하여튼 여기 들어오기로 돼 있고 또 현대미술관 몇 개 들어오게요 라인으로. 이 날씨 좀 풀리면 여기 그 우리 단체 트레킹 한번 가야 되겠는데요. 좋죠. 우리 옛날 많이 갔잖아요, 그죠? 네. 여러 트레킹 쭉 해가지고 가면 여기서 바라보는 이 뷰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요. 뷰가. 네, 그래서 혹시 뭐 나중에 영상 보시는 분들도 한번 참고로 우리 또 공지해가지고 같이 한번 그죠? 네. 이렇게 한번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메트로도 뭐 솔직히 리모델링 얘기가 이슈가 나왔다가 뭐 결국은 수도권에서 이제 리모델링보다는 네. 지금 바뀌었죠. 재건축으로 해가지고 노후특별법 해가지고 일기심도시 지금 추가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올해도 이제 부산도 진행을 할 거고 물론 여기는 포함이 안 되지만 그래서 리모델링보다는 이제 재건축 이슈가 되면서 네. 솔직히 리모델링은 좀 주춤해요, 그죠? 네. 이건 언제 될지도 모르고 세대수 동원은 많고 하니까. 예. 네. 그래서 워낙 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얘는 위치적으로 솔직히 걸어서 지하철 이용하기는 조금은 좀 먼 멀죠. 곳이거든요. 그렇죠. 트램이 결국은 이제 또 이렇게 1단계까지죠. 1단계 이렇게 하고 2단계는 또 요렇게 해가지고 요까지 2단계. 그 다음에 용호선이 방금 말씀드린 될 거예요.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용호선 연결됩니다. 여기서 복도에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어요. 네. 향후에는 네.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빨리 되면 좋겠지만 최근에 이제 하도 시국이 안 좋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자, 이제 용호동 또 미래를 보면 여기 LG 메트로시티 2차가 향후에는 또 뷰를 좀 가져갈 수 있네요. 뷰가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걔가 대장이죠. 아, 여기가 대장. 가격을 보면 걔가 제일 비싸요. 아, 그렇네요. 1,700이죠. 1,700이네. 네, 걔가 뷰 나오는 애들 당 비싸요. 이 단지가.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제니스처럼 네. 아이파크가 있고 제니스가 있는데 제니스가 또 뷰가 나오잖아요. 이게. 그래서 GS 하이츠자이가 또 그 다음 비싸네요. 평균가 딱 보면. 쟤는 이게 1등이고 2등인데 네. 그러니까 같은 나이 중에서 얘가 대장이고 네. GSI 같은 경우는 연식도 얘가 제일 좋거든요. 외사이 뷰 나오고. 네. 네, 그래서 저 위치도 솔직히 좀 걸어가 이렇게 같이 갈 수 있고 W 사이비도 좀 나오는 날도 많고 네. 연식도 괜찮고 W 다음으로 연식이 좋으니까 얘도 미래에는 이 사이뷰 잘 살려서 들어올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좀 시간도 좀 남았고 네. 쉽게 풀어야 될 숙제가 많지만 네. 미래는 역시 해안가 라인이 이래 가고 용호동 W부터 어떻게 보면 입지보다 부산은 예. 광안대교 뷰 이 시대가 팍 열린 것 같아요. 야, 저 얼마 전에 제가 저번 달이죠. 11월 달에 그 불꽃 축제 할 때 또 오랜만에 가봤거든요. 네. 잘 안 가보는데 불꽃 보러 여기서 불꽃 보러 갔는데 W스퀘어가 처음에 엄청나게 상가들이 네. 가공실이었잖아요. 네. 와 이번에 가니까 어마어마하던데요. 와 진짜 멋지더라고요. 어. 이제 결국은 이 W스퀘어가 이게 됐던 이유가 여기 사람들이 다 이용해요. 가까우니까. 네. 상권이 어마어마하게 멋지더라고요. 상권이. 예. 네. 아, 부산은 그래 보면 해안가 라인으로 입지가 재편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네. 이제 구축이지만 주거 인프라 워낙 좋은 대장 그렇죠. 하면 대장. 대연 혁신도시. 대연동 대장하면 솔직히 안 빠지죠. 네, 힐스테이트 부르지오. 예. 네. 대연 힐스테이트 부르지오는 특히나 지금 매물도 엄청 귀하더라고요. 자, 대연 힐스테이트 부르지오죠. 힐스테이트 부르지오. 이렇게 하면 제가 사실은 여기가
올해 중에 다시 한번 투자 타이밍이 또 올 거라 보거든요. 제가 첫 번째 봤을 때는 DIL 요 분양했을 때 있죠. 요게 사실은 8억인데 요때 당시에는 이게 8억이 있었거든요. 7억 후반부터 막 이랬잖아요. 근데 사실 또 누군가는 신축을 좋아하지만 누군가는 입지를 좋아하잖아요. 입지를 가져갈 사람은 대연 힐스테이트 부르주오가 싼 거 아니냐 이렇게 봤는데 이제는 거의 8억 중반에서 9억 매매가는 올랐다 그죠? 예. 그래서 매매로 보고 요거는 워낙 좀 주요 아파트니까 30평대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자 8억 초반부터 시작합니다. 저층이. 그리고 단지들이 뒷단지와 앞단지의 가격 차이가 꽤 있잖아요. 앞으로 오면 사실 꽤 가격이 비싸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요. 전세가 없어요. 전세가 2100세대 중에 딱 두 건이 있습니다. 두 건이 얼마가 나와 있을까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일단 전세를 이래 보면 84 타입은 전세가 아예 없고요. 없네. 84는 전세가 없어요. 그래서 5억 3천이 99 타입. 99면 자 평수가 보니까 134. 134면 32반인가요? 예, 요렇게 봐야 되니까 이게 몇 평이야? 40평이네. 예. 근데 지금 사직동 라인부터는요. 뭐냐면 30평대가 전세가가 이제 5억이 넘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동래구 전세가가 학원가부터가 전세가 5억이 넘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지금 전세가 없잖아요. 예, 결국에는 여기 30평대가 전세 5억을 올해 중에 넘기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해가 바뀌었어요. 작년까지 저도 진짜 힘들었거든요. 네. 올해 마지막으로 힘들고 있는데 솔직히 실거주 하시는 분들 입장이라면 갈아타거나 진짜 잘 봐야 돼요. 지금 옮겨야 돼요. 네, 사야 맞죠. 되고 지금 사야 되는 타이밍이고 결국은 이번 정국이 어떻게든 해결될 그것도 6개월 안에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뭐 솔직히 분양권도 너무 비싸잖아요. 네. 미분양도 많이 쌓여 있고. 그렇죠. 분양권도 잘 보셔야 돼요. 네. 분양권이든 아니면 진짜 이런 좋은 아파트들 조금 더 갈아탈 수 있는 거, 자기 상승으로 갈아탈 수 있는 타이밍이 부산에 조금 그 타이밍이 좀 길었으면 좋겠는데 할 수가 없어요. 진짜 네. 봄으로서 끝나버릴지 네. 좀 길게 가가지고 가을까지 그 타이밍을 줄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순간에 이제 올라버릴 거예요. 잘 보셔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부산 분들은 학습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 탄력이 굉장히 가파르거든요. 예전 2019년 11월 달, 2020년도도 그랬고, 코로나 유동성 장에서도 또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산은 아차하는 순간 이게 싹 어느 순간 움직이거든요. 부산은 왜 서울답을 어떻게 보면 그래도 지방에서는 전국이 다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뭐 대연 혁신, 힐스테이트 부르주오 같은 경우는 좀 사실 전국적으로 투자자들도 관심을 가지는 단지니까 저희는 지금 같은 시기 전세가 먼저 보통 씨가 마르는 게 수순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전세가 매매가가 점점 붙어지고 그러면 수요가 매매 수요로 이전을 하고 이게 보통 시장 사이클의 이제 흐름인데 지금 이제 전세 가격은 아직 별로 안 올랐지만 전세 매물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요 아실에서 보면 전체 매물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국에서 시도별로 보면 시도별로 다시 보면 부산이요. 하루 상간에는 뭐 이렇게 매물이 3% 증가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더 자세히 보면 매물이 조금 매물이 많이 쌓여 있어요. 확실히 이제 매매 심리는 아직까지 뭐 심리가 안 좋든 뭐 정책 규제 때문에 못 움직이든 또 미분양도 많이 쌓여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매물이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근데 요때 기준으로 해서 조금 깎이고 있어요. 조금 깎이고 있고 보자. 6만에서 이제 더 이상 안 차고 좀 깎이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근데 조금은 더 봐야 되죠. 근데 이제 전세가 엄청 이제 이게 부산 전국이잖아요. 부산 전체다 보니까 뭐냐면 상하급지, 중급지가 다 집합이니까 사실 이제 상급지에 부터 전세가 좀 많이 빠지는 거죠. 실수요가 받쳐주는 쪽부터요. 그래서 보면 그 다음이 이제 대연 SK뷰잖아요. 그렇죠. 대연 SK뷰 힐수도 사실은 994세대, 약 1000세대인데 전세가 6개밖에 없습니다. 전세 얼마인지 볼까요? 25평이 3억 3천. 네, 그 다음 4억. 84가 한 개 있는데 4억 5천이네요. 84가 4억 5천. 매매가 얼마인지 볼까요? 매매가
84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84 기준으로 매매가 7억 7천 저층. 그다음에 7억 7천 8억 얘가 8억 5천. 아, 8억이네. 연식이 좋은데도 확실히 네. 그 힐스를 그죠? 네. 처음에 딱 입주할 때 분양 신축 발일 때는 거의 딱 같이 올라갔는데 갔죠. 네. 확 시장 딱 안 좋아지니까 얘는 버티는데 얘는 지금 확 빠지는 네. 게 보여요. 사실은 뭐 욕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항상 이래요. 이제 대연 힐스테이트 부르주오가 딱 입지로서 먼저 들어왔고 그렇죠, 맞죠. 대연 SK도 딱 들어와서 얘가 신축일 때는 얘가 동급이 됐거든요. 네. 예, 거의 따라갔단 맞았어요. 말이에요. 네. 그러다가 그래도 요 대연 힐스가 네. 나중에는 이기게 되고 네. 그러다가 롯데캐슬 레전드 이래 들어왔을 때는 한때 이 가격이 또 비슷한 적이 있었단 네. 말이에요. 대단지의 신축이고 하니까. 근데 결국 또 입지 좋은 애가 이기고 그러면 또 신축에 이제 대연 DIL가 얘가 가격이 비슷해. 네. 그럼 미래는 답은 좀 나오죠. 그래서 저도 솔직히 DIL도 좋아요. 네. 첫째 대단지에 네. 일대 신축발이 잘 없기 때문에 신축이 좋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얘가 조금 지나면은 네. 솔직히 롯데캐슬 레전드를 갖다가 하고 어떻게 갈까라는 게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그러니까. 얘가 입지 훨씬 좋아요. 뒤에 구청도 있고 학원과 저쪽에 다 몰려 있고 그러니까. 학교 초등학교 다 있고 얘는 초등학교에서 꼭대기 가야 되고 네. 현재는 인프라도 없어요. 이쪽으로 건너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향후에 또 이게 어떻게 될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네. 그럴 때 당시에 이거 분양할 때 6억대 다 사라고 우리 막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6억대 했을 때. 네. 참 그 6억대 중반 또 초중반 있고 이랬는데 그게도 꽤 올랐죠. 그래서 역시 새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가격을 쳐주니 바로 옆에 있는 구축과 약간 이제 같은 비슷한 가격군의 입지 대연 혁신 이렇게 좀 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대연 SKB 힐스도 사실 지금은 저는 투자로는 나쁘진 않다고 보는데 어느 순간 이제 가격이 조금은 올랐네요. 또. 맞아. 네. 그 다음에 자 봅시다. 그 다음에 롯데캐슬 레전드 봐야죠. 그 롯데캐슬 레전드는 조금 그래도 이제 확실히 이 지하철 한 코스 한 코스 갈 때마다 가격은 한 등급씩 아래로 좀 빠지죠. 네, 그렇죠.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실거주로 뭐 꼭 여기 살아야 되는 사람이면 저는 같이 이제 왜냐면 레전드도 몇 년겠죠. 조금 되고 있거든요. 몇 년 차입니까? 8년 차. 8년 차. 그러니까 이제는 뭐 조금 구축발로 좀 얘 입주하면 또 구축발로 가기 때문에 네. 솔직히 그죠. 조금 뭐 이거하고 나중에 비교를 해가지고 결국 이것도 구축이 된다면 저는 이쪽이 입지가 좋아. 아까 말씀드린 입지가 좋다지만은 결국은 얘는 그래도 결국은 입지는 못 넘어가요. 그렇죠. 네. 신축발로 버티다가 결국은 입지 좋으니까 다시 올라가거든요. 네. 더 커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잘 보시고 왜냐하면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일대 대연동 하면은 그래도 좀 부촌이 여기까지 아니었거든요. 네. 요 일대였었어요. 그렇죠. 대연역까지가. 그 다음 대연역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일대가 좀 어떻게 보면 대단지가 대부분 들어오면서. 다단한 시장이었고 주택가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지금 현재 혹시 임장 가시 여기를 보시면 알아요. 여기 일대를 가보시면 어떤 주택들이 네. 약간 그런 데였어요. 그런 동네였는데 그나마 신축 대단지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환경은 바뀌었지만 인식적으로 지게골, 목골 이 일대가 이제 사람 인식이 바뀌기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결국은 얘 아무리 신축이 들어와도 여기를 못 이기고요. 결국은 여기 지금 신축이 들어왔지만 여기 신축 들어오면 이쪽으로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입지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집니다. 네. 지금 제가 전수조사를 하잖아요. 부산에 전수조사를 하면 7억대 아파트 중에 그래도 좋은 건 뭐 있어요 하면 그래도 또 롯데캐슬을 보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어쨌든 DIL이 들어오면서 받쳐줄 거고. 그래서 저는 네. 얘나 DIL이 노후화되면은 그때는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신축발로 네네. 괜찮아 아직도 지금은 맞아요. 근데 이제 만약 얘 이제 8년차 DIL이 나중에 내가 8년 9년 넘어가 버리면은 이제 여기는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대연팔이 있으니까 얘가 좀 이제 또 치줄라나 나중에 그죠? 얘가 있으니까 신축이 그나마 좀 낫겠다. 네. 그거 없으면 진짜 얘는 나이 들어버리면은 다시 입지에 좀 밀리죠. 그 입지가 좀 밀리죠. 예. 그리고 요즘 이제 5억대 이렇게 아파트 있잖아요. 4억대, 5억대로 해가지고 뭐 클라센트는 뭐 그래도 좀 요렇게 잘 걸으면 여기까지 이렇게 조금 신축발에 북항도 나와요, 제가. 네. 이렇게 갈 수 있고. 근데 또 이제 요 파크 프루지오 있죠. 요거도 최근에 좀 사람들이 관심 많이 보이더라고요. 예전에는 얘가 들어오기 전에 얘가 대장이었거든요. 네. 이것도 이제 8년 차네. 네, 오래됐어요. 사람들이 이게 그래도 대연동에 있다. 그 다음에 프루지오다. 이것도 좀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밑에 있는 대연 자이가
네. 대연자이가 그래도 또 좀 견인을 해주니까, 요 대연자이가 또 요 라인들로 이렇게 좀 견인을 해주니까, 이게 역세권 멀지만, 1군 브랜드로 해서 좀, 학군지. 그래서 가주다 보니까, 뭐 또 실거주 만족도 되게 높죠. 어쨌든 대형 파크 푸르지오 30평대도, 30평이 지금 이제 한 건이 좀 싸게 거래가 됐네. 한 건이 5억대 정도 보면 5억대 정도 보면 돼요. 대연자이는 대연자이는 8억 가격이 꽤 됩니다. 그죠? 대연자이는요. 33평 기준으로 7억 후반. 호가는 8억 넘겠다 그죠? 네. 실가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보면요. 대연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움직이고 대연 SK뷰 탁 움직이고 대연자이 탁 이렇게 요렇게 탁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리고 요렇게 해서 대연 롯데 이렇게 1, 2, 3, 4 우리 대연동 이것만 딱 봐도 이렇게 딱 그죠? 움직이더라고요. 이것만 딱 이 영상만 봐도 대연동 다 뻥꾸미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제 나머지. 문현동으로 가야 그렇죠. 되죠. 미래가 좋은 기대되는 문현동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크TV 월 12,000원 멤버십에 오시면 직접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추천 아파트, 추천 토지, 추천 건물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은 부산, 서울, 경기도, 대구 이렇게 골고루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요거 한 달만 하고 끊으셔도 되니까 필요한 분은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저희 신규 강의 현장 답사 참여 가능하니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현동으로 가야 그렇죠. 되죠. 미래가 좋은 기대되는 문현동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문현 1구역은 좀 입지는 너무 좋아 보이는데 이거 대장이죠. 맞죠. 대장이죠. 요거는 문현 1구역은 들어오면 대연동 못지않게 인기가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완전 대장입니다. 이마트 바로 옆에. 네. 아까도 보시면은 3구역은 솔직히 구릉지고 세대수는 많고 좋지만은 좀 구릉지고 여기서 대장, 저는 개인적으로 대장 거 보면 얘 대장. 여기서 관심 가져야 될 거는 얘 대장. 그 다음 얘도. 얘 이제, 얘가 들어올 때쯤 되면 얘가 지하로 다 바뀌거든요. 여기. 그 다음에 아이코닉 60몇 층. 얘도 그 70층대. 요렇게 3파장인 것 같아요. 여기서 3파장에서 얘가 대장이죠, 무조건. 얘가 대장이에요. 그 다음에 뭐 2등 정도 가겠죠, 두 개가. 그 정도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제 첫 바다 있죠. 시작되는 애들. 얘들 솔직히 좀 비싸게 그냥 한 게 아쉽긴 아쉬워요. 좀 가격대가 비싸더라고. 근데 시작이죠. 얘들 시작으로 계속 이제 분양이 대장들이 막 나올 거예요. 그럼 얘도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얘도 조금 나쁘진 않는데 주복에 이제 사대수도 좀 작고 해서 근데 이제 참 가격이 좀 비싸다는 게 근데 결국은 얘도 28년 입주죠. 맞네, 28년 입주. 저도 한번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또 단점 하나 뽑자면은 84하고 2호를 다 가져갔더라고요. 조합원들하고. 그래서 남은 세대수가 어중간한 평형대가 84, 2호는 없어요. 그게 좀 다 나머지 평형대가 뭐 어중간 평형대 있잖아요. 30평대. 그다음 뭐 그런 애들밖에 없어요. 그게 저는 조금 아크스건인데 이런 것도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관심 가지고 왜냐면은 분양가는 지금은 당장 비싸요. 하지만은 28년 입주에다가 지금 아마 분양가도 아마 계약금 5%제 뭐 그런 거 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얘를 해놓으면 미래 가치는 애들 계속 지줄 거니까 저는 굉장히 좋게 봤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래서 10개 강의 3시간 20분 지금 이제 80% 할인해서 10,000원에 들을 수 있도록. 10,000원요? 3시간을 10,000원이네. 그래서 커리큘럼 보면요, 제가 굉장히 좋게 해놨습니다. 토지를 알아야 부동산 제대로 보인다. 그 다음에 우리 또박이 님도 사실 토지 공부를 딱 탄탄하게 해놓으시니까 토지를 해야 돼요. 입지 보는 눈이 딱 생기잖아요. 처음에 진짜 초보 때 아파트만 보고 못 모르고 건물만 보고 샀다가 많이 피폐됐거든요. 근데 이제 토지대장님을 따라다니면서 토지 강의를 하면서 아파트를 보면은 훨씬 더 풍도 넓어지고 다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커리큘럼 굉장히 제가 좋게
그리고 공장 창고 투자법까지도 쫙 제가 다 수록해놨거든요. 10,000원이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벤트 80% 이벤트 할인 이벤트 기간이라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요거는 링크를 우리 채팅창 내지 고정 채팅창에 또 고정 댓글이라든지 채팅창에 올려드릴게요. 올려놨습니다. 요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한 공부할 때 한 10년 전에 이제 일주일에 회사 끝나고 늘 한 일주일에 한 5번 노는 강의를 들으러 갔거든요. 네. 한 2년을 갔다가. 네. 완전 프로 수강러였죠. 눈 비비고하면서 진짜 퇴근해가 땡 가면 조금 늦게 앉아가 10시까지 특강들 노선 듣고 이렇게 그 네. 일주일에 5번씩 거의 몇 년을 갔다 2년을 갔다가 네. 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진짜 온라인으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물론 뭐 장단점도 있지만은 이렇게 저렴하게 그것도. 그죠? 네. 저는 진짜 비싸게 주고 대구도 갔다 오고 강의도 그러니까요. 지방 서울 다 다녔었어요. 정말. 네. 강의 들으러. 그러니까. 네. 우리 또 오프라인 강의 듣다 보면 꼬박꼬박 피곤해서 한번 잠깐 졸아버리면 놓치게 되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이제 신청하고 30일 동안 무제한으로 또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문현 1구역. 예, 여기 시공사는 나왔나요? 선정 단계인가? 돼 현재? 있죠. 아, 저도 이걸 하도 요새 좀 다시 업데이트를 하고 해야 되는데, 안 봐서. 보면은, 여기죠, 그죠? 예. 야, 세대수도 많고 저거는 진짜 탐난다. 자, 이거 GS 자이트 스카이, 이런 게 다 나왔습니다. IFC 자이트 스카이. 예. 네.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건 친구죠, 위에는. 예. 아까지 버밀라 실구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그 범내골에 있는 힐스테이트 아이코닉. 잠시만요. 아, 예, 예. 예. 아직 그러면 여기 문현 1구역은 아직 멀었죠. 이제 초기 단계입니다. 아직 멀었어요. 시공사 단계, 예. 선정 단계. 이제 얘만 이제 곧 아까 범천지자식이 많은데 요 부분은 이제 곧 곧 분양 시작할 거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몇 구역이에요? 여기. 이구역. 범일이고요. 요거 롯데. 제가 롯데를 하고 있거든요. 롯데, 요거 힐스테이트 아이코닉, 요거는 이제 자이트 스카이. 그러면 이제 여기 어떻게 보면 여기가 1등이 될 거고, 그렇죠. 요게 한 2등 될 것 같고. 예. 그래도 같이 저는 여자 둘이. 예. 요거는 이제 아직 초기 단계네요. 네, 추진이 승인 예, 단계. 요것도 요것도 재건축. 되면 좋겠다. 예, 재건축. 대원 아파트 재건축. 예. 예, 여기 사실 요것도 초등학교도 되게 가깝고, 예. 이 다리만 건너, 이 다리가 진짜 신의 한 수인 것 같네요. 예. 사실 요렇게 해서 가서 2호선 이용도 수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트램 또 라인으로 어디에 여기 들어올지는 알 수는 없지만 결국은 이마트 앞에 서겠죠, 여기. 여기까지. 그렇겠네요. 딱 편하죠. 여기가 좀 상당히 예. 가능성이 높겠다. 예. 요 2호선, 1호선 환승하기도 서로 좋겠네요. 그렇죠. 야, 그래서 그냥 1호선, 2호선 트램 다 도보로 다 이용할 수 있는데.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범일 2구역을 썩 좋게 안 봤었거든요. 철도 옆이다 보니까. 맞아요. 시끄럽고. 예. 그때 되면 이거 다 이제 지하로 들어갈 거예요. 이 미래를 보는 눈이 필요하네. 바로 이거 그거잖아요. 커넥션인데. 네. 백화점도 있어요. 그렇네. 네, 시장 있죠. 네. 여기 장난이 아니에요. 네. 롯데죠. 이거 바로 진시장 있죠. 네. JIC 평화시장 있죠. 여기 현대백화점 있죠. 상권 진짜 좋아요. 여기도 2호선까지도 좀 걸어갈 수는 있겠다. 한번. 2호선은, 네, 2호선은 거리가, 조금 그죠. 거리는 네. 있겠다. 그죠. 네, 거리가, 재는 거리 한번 재볼까요? 저는 항상 한번 좀 재보거든요. 2호선 라인 와서, 요렇게 와서, 요렇게 와야 되니까. 거리는 한 989m. 아니면은, 오작교 요거 걸어갈 수 있나 한번. 이런 데서는 또 현장 답사를 해봐야 되죠. 맞죠. 예, 그러면 요 밑으로 네. 이렇게 오면 거리가 밑으로 오게 되면 요런 식으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겠네요. 예. 요렇게 해서 이렇게 이용하면 800m. 예. 10분 좀 더 걸린다. 그죠. 네. 뭐 이용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죠? 거리는 조금 있네요. 여기는 또 롯데 예정이네. 네. 그래 보면 지금이야 이게 비싸다 취급을 받지만 나중에는 맞죠. 또 그 가격이 되겠다. 네. 28년도니까. 네. 저희는 이제 아이코닉 같은 경우도 전 아이코닉은 당시에는 이제 안 좋게 봤던 이유가 결국 이제 바로 옆에 얘들 가게를 보면 알잖아요. 네. 너무 상업지에 혼자 하면은 그런데 이제 얘들 같이 이제 시너지효과가 나면은 얘도 각광을 받지 않을까. 범대권형 자체가 얘 지금 생각보다 더샵이 진짜 오르더라고요. 주목이 진짜 안 움직이거든. 가격이 싸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요 일대가 다 되면은 아이코닉도 저는 나쁘진 않다고. 이것도
60몇 층 될 거거든요. 예. 요도 69층, 70층 예정을 했었는데 예. 69층 이번에 또 나온 것 같은데 수업수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가면 진짜 세 개가 고층으로 해가지고 좋을 것 같아요. 세대수도 크고 네. 1000세대 이상 넘어가니까. 네. 이제 앞으로는 과거에는 요 대연동 대규모 주거지 라인과 부산 진구 연양 라인이 있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여기 문현동 범일 라인이 예. 굉장히 이제 각광받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신축 계속 들어오면서 주변 네. 개발로도 많으면서 교통도 네. 좋아지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이제 남구 다 봤죠? 예. 다 봤습니다. 맞습니다. 남구는 그렇게 네. 크지가 않아. 그 정도 보면 됩니다. 당구 예. 방금 힐스테이트에 있는 요 라인, 그 다음에 먹거리에 있는 라인,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변이될 요 일대 이렇게 네. 세 개만 봐도 남구는 다 본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일부 이제 북항 라인아들 이렇게. 다음 시간에 그러면 이제 진구 라인 딱 가면 되겠네요. 지금 바로 위에. 네, 바로 네. 위에 진구 부산 딱 하고 동래구랑 쭉쭉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예, 연제구 해서. 북- 부크TV 월 12,000원 멤버십에 오시면 직접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추천 아파트, 추천 토지, 추천 건물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은 부산, 서울, 경기도, 대구 이렇게 골고루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요거 한 달만 하고 끊으셔도 되니까 필요한 분은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저희 신규 강의 현장 답사 참여 가능하니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